기다리고 기다리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입 개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에 해당하는 대입제도 개편인데요. 중2가 고등학생이 되는 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했고요.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초, 중등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 대입을 좌우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원래는요, 올해 초에 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계속 연기됐죠. 6월에도 연기됐고 8월에도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각종 카더라가 쏟아졌습니다. 대입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거다. 여러 가지 각종 추측만 무성했던 대입 개편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변화는 어떨까요? 네,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과 내신 모두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문이과 통합에 이어서 융합까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 위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좁히고 수능 체제는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선택 과목을 아예 폐지합니다. 또한 고1 상대평가, 고2, 3은 절대평가라는 기존 원칙을 좀 바꾸고요. 내신은 고1, 2, 3 모두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개편을 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10일 발표된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요.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수능은요, 통합형, 융합형으로 개편이 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요,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죠. 특히 수능, 사회, 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회, 과학의 기본,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수능과 달라질 수능 비교해서 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출제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은요, 독서,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잖아요. 수학은요, 일반 선택인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하는 공통 문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색적인 것이 있는데요. 심화 수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는 중인데 미적분 2, 기하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이 열어둔다고 합니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큰데요. 현재는 사회계열 9과목, 과학계열 8과목, 총 17과목 중에 최대 2과목을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 과학탐구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바뀝니다. 내신은요, 2025년부터 고1, 2, 3 모두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 체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혼용되는데요. 즉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상대평가 5등급과 성취평가제 A, B, C, D, E를 모두 병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방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대평가 9등급에 비해서 공통 과목 내신의 변별력은 다소 약해지지만 선택 과목의 변별력은 다소 강화되는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상위 1등급이 현행은 4%에서 최상위 10%로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과거 석차 백분율과 평어, 수험미양가 중심에서 각 대학이 알아서 이용하던 그런 시절과 같은 양상을 띌 수도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배경은 어떠했을까? 이번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죠. 그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주제이자 대입 개편의 관건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서 수령 도입 여부입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가장 큰 관심사는 논서 수령 문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부합하고 선진국 입시 방향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죠. 결론적으로는 이번 수능에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채점에 좀 어려움, 새로운 사교육의 유발 가능성 이런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신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내신에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내신을 통해서 논서 수령 평가를 좀 확대해보고 점차 수능에도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신에서 논서 수령 평가의 공정성이 앞으로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 평가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수능을 초창기 도입 취지에 맞게 대학에서 학습 가능한 실력을 갖췄는지 정도만 평가를 해서 학습 부담을 좀 줄이고 대신 학교에서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에서요, 좀 더 나아가서 대학 총장님들 사이에서는 일정 점수만 넘기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그런 수능 자격고사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육부는요, 수능 9등급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공정성과 안정성 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부가 가장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치러지는 통합수능이 올해로 3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인 수 1, 수 2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똑같이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이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똑같이 국어, 수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언어와 매체, 미적분 조합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는요, 280점에 달했지만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조합으로는 274점을 받게 되죠.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6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과생들의 표준 점수가 확연히 높아지면서 이를 무기로 인문, 사회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학과 30곳에 최초 합격한 6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0명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른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인 것이죠.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으로 인해서 초중등생들까지 이과 쏠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적성을 생각해서 들어온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 교육은 점점 황폐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초래되게 됐죠.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 교육부는 오래전부터 수능 공통과목화를 고민해 왔습니다. 6월에 났던 단독 기사인데요. 지난 6월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공통 과목화된 체제의 대입제도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 선택 과목 구조의 현행 수능이 과목 선택 없이 공통 과목으로만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수능에 출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능 난이도 변화도 예상이 된다. 공통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현행 수능보다는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영역에서 출제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적용이 될 2022 개정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현행 수능 사회 일반 선택은 9개 과목이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4개로 줄어들 수 있다. 과학도 2 과목을 없애고 현행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들, 예측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가능성입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 내용을 고교 3학년 때 측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요, 수능 시험 범위가 고1 과정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므로 고2, 3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반복 학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이 파행되지 않으려면요, 수능에서 공통 학업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부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심화학습한 과목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목별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면서 일부 과목에서 반발이 좀 예상이 돼요. 과탐 2 과목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과학교사분들의 우려와 이공계 모집 단위에서 학력 저하를 좀 비판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교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좋은 일반 고등학교와 내신 따기는 좀 어렵지만 학업 분위기가 좋은 특목 자사고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2028학년도 새로운 대입제도 아래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내신도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의 위상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특목 자사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학군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입 개편 시한은요,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올해 12월 확정이 됩니다. 이번 시한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11월 중에 대국민 공청회도 연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입인 만큼 많은 관심 가지시고 기사도 좀 찾아보시고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교육대기자 TV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